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은 뭐 저희가 시험 때까지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진도를 그닥 빠르게 뺄 생각이 제가 없습니다. 또 워낙 학생들이 또 제 진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갖고 이제 저도 그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좀 천천히 나가고자 합니다. 자, 358페이지 펴보십시오. 358페이지. 본문을 제가 다 거의 모든 반이 본문을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 반이 있으면 끝나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원격 강의 끝나고 제가 다시금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책 페이지는 358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자, 358페이지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평가해 보는 게 나오죠. 그렇죠? 평가해 보는 거. 자,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공감한다 혹은 공감하지 않는다에 평가를 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보고 지금 멈춰놓고 한번 358페이지 시간 한 15분쯤 드릴게요. 한번 자기 생각 이 글을 읽고 1번도 해보고 2번도 해보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 했으면 재생 버튼 누르고 들으면 되겠죠, 그죠? 자, 다 끝났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건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보자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읽기에 가깝죠? 비판적 읽기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었는데 난 이 문제에 공감한다 혹은 공감하지 않는다라 했는데 이 글에서 제시된 문제의 상황 여러 개 나왔죠, 그죠? 사람들이 뭘 많이 산다는 것, 옷을 많이 산다는 것,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고 저작권이 침해받으며 그리고 노동 착취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인데, 자,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공감한다 라고도 쓸 수 있고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뭐 다양한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노동 착취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그런 직업이 사라진다면 그게 더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패션업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또한 임금이 쌀 때 다른 나라의 모든 옷들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었지만 결국 나라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공감한지 아니면 공감하지 않는지 체크를 해서 자신의 주장을 만들고 주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근거죠, 그렇죠? 주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면 뭐 해야 된다? 타당성을 가질 수 없겠죠, 그렇죠? 타당성이 없는 주장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판적 읽기라는 건 평가하면서 읽기라는 것이지. 나 이 문제 봤는데 공감해. 상당히 적절함. 이것도 비판적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평가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자. 자, 여기에는 적어놓습니다. 요건 바로 무슨 읽기다? 창의적 읽기다. 창의적 읽기 혹은 창조적 읽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읽은 다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서 바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생산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창의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시했듯이 우리가 글을 읽고 진로에 대한 탐색 글쓰기를 해본다든지 그런 게 바로 창의적 읽기의 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이 든다던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써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뭐다? 창의적 혹은 창조적 읽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아까 시간 줬을 때 써봤었죠? 써본 것들은
이런 써본 활동들이 결국 언제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3학년 돼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다면 거의 모든 화법과 작문 문제들이 어디서 다 나오냐면 비판적 읽기랑 창의적 읽기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화법과 작문은 초고를 주고 처음 쓴 글이니까 당연히 못 썼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그 찾아낸 부분 개선하는 창조적 읽기까지 나아가는 것 보통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죠. 그게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평가하는데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에 글을 쓰려면 또 주관성이 개입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뭐시기고 요런 것들 써보라고 하는 것도 요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국어 실력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모둠별로 정리한 의견 발표, 질문 답해보기 이런 게 있는데 그 코로나 기간 중에 모둠학습이 금지당했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자기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뭐 사실 낼 만한 건 잘 없는데 제가 이걸 문학을 시험 문제 다음에 내겠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적용일이나 적용일에 보면 한번 글이나 책 찾아 읽고 독서가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데 이거 언제 했었죠? 요거 저랑 수행평가로 했었죠, 그죠? 저랑 수행평가 어떤 거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문제, 진로 문제를 책이나 글을 찾아 읽고 이것에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정리해보자.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했었던 수행평가죠, 그죠? 수행평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수행평가 꼭, 꼭이란다. 그거 한번 해본 걸로 대체하시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병결 혹은 뭐 조퇴라든지 결석 이런 걸로 통해서 수행평가하는 날 아직 글을 제출 안 한 학생들이 있죠. 그죠? 그날 있었는데 안 낸 학생들은 제외하고 그날 있었는데 안 낸 학생들은 기회를 줬는데 안 냈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날 어 그날 제가 결석을 했었다든지 조퇴를 했었다든지 그러니까 확실한 여러분들의 알리바이가 있어서 수업에 참여를 못해서 수행평가를 못한 학생들 빵점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계약하는 날 다다음 주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들고 오셔야 됩니까? 책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또 여러분들 또 수업 안 듣고 유튜브로 요거 안 듣고 하는 녀석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면 계약 첫 번째 이주연 국어 시간에 대면 계약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주연 국어 시간에 그걸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못한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책을 갖고 오십시오. 진로 탐색 글쓰기를 못했다면 진로 탐색 관련 책을 들고 오시고 그리고 자아 탐색 글쓰기, 감명 깊게 읽은 글쓰기를 못했다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종이랑 종이를 드릴 겁니다. 책을 안 들고 있다면 도장 안 찍어서 마이너스 5점 감점이고 책을 들고 왔다면 플러스 5점 드립니다. 받은 다음에 받은 즉시 여러분들이 그걸 작성해서 언제까지 갖고 오느냐? 저 퇴근 전까지 5시 전까지 제 책상에 올려두시면 그냥 올려놓고 가기보다는 저를 보고 저한테 제출하고 가면 제가 여러분들이 몇 점인지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평가 못한 학생들 꼭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주연 선생 수업 시간 시작할 때 바로 책 한 권 못한 책 들고 오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그냥 우리는 해봤다 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고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론 여기에 밑줄 다음 글 읽고 사람들이 토론으로 의사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요거를 인터넷 강의 때 하려고 살짝 빼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 사람들이 토론으로 의사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토론이란 것은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뭘 통해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말하기. 그러니까 설득하는 말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장과 근거가 적절해야겠죠. 그렇죠? 물론 신뢰성, 공정성도 중요하겠지만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들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토론 같은 것들 요즘 보면 많이 하죠. 뭐 그 대선 토론,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뭐 홍준표 대통령 후보 막 나와갖고 뭐 서로 손에 왕자를 썼니 뭐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뭐 욕을 했니 범죄를 저질렀니 이런 식으로 서로 말싸움을 하는데 그게 바로 토론입니다. 그래서 룰이 없으면 뭐다? 룰이 없으면 말싸움입니다. 룰이 없으면 말싸움. 하지만 룰이 있으면 바로 뭐다? 토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건 폭력 행위고 뭐죠? 깜빵에 끌려가는 범죄 행위죠. 하지만 링 위에 올라가서 심판이랑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뭐죠? 싸움이 아니라 스포츠죠. 그것과 같습니다. 토론은 옆에서 볼 때 말싸움처럼 보이지만 어떻다? 실제로는 룰이 존재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끼리 뭐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토론은 말싸움이 아니라 바로 토론이라는 말하기 뭐가 된다? 말하기 형식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부터 수천 년 전부터 바로 뭐가 왔었냐면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중국에는 뭐 제자백가라든지 아니면 고대 그리스에는 뭐 여러 수많은 철학자들이 서로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뭘 통해서 주먹질을 통해서 욕설을 통해서 아니죠. 뭘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누가 맞냐 옳냐를 서로 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생각이 누구는 A가 맞다. 누구는 B가 맞다. 서로 자기 의견만 입으로 주장하고 다닌다면 서로 자기 주장만 맞다고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뭐에 다다를 수가 없죠. 바로 진리, 참 요런 데 다다를 수가 없겠죠. 그죠? 옛날 사람들 기억납니까? 옛날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었죠. 그죠? 지구가 지구 평면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지구가 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를 서로 대중들한테만 하면 그것이 자기 주장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죠? 하지만 두 명이서 서로 어떻게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공격하고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면 다른 사람이 공격한 이 공격을 뭐 해야 되죠? 방어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주장과 공격을 공격하고 그리고 방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상황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지구가 평평하다랑 지구가 둥글다랑 몇천 년간 싸워왔었죠. 그죠? 몇천 년간 싸워왔었습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시절에도 이미 뭐가 나와 있었죠. 똑똑한 사람들이. 지구는 원일 거라 생각하고 지구 둘레 다 구해놨죠.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데 서로 막 싸웠던 겁니다. 야 임마 지구가 넓으면 너네 지구 한번 뒤집으면 너 어떻게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시절에는 뭐가 없었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없었죠. 그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그럼 어버버버버버버 하다가 내가 검색해봤는데 바다 보니까 바다가 점점 사라지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멀리 떠나면 이게 서서히 작아져야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이게 서서히 뭐 작아지는 식으로 배가 사라져야 되지 실제로 보니까 배가 사라지는 게 윗대가리부터 점점 아랫부터 사라져 윗대가리가 맨 마지막에 사라지더라. 이건 뭐다? 이거는 지구가 구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뭐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면 결국 진리에 다다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토론이라는 게 말싸움이 아니라 좀 더 그 한 차원 높은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하죠? 의라고 하고 그렇죠? 국어에서만 쓰이는 말이죠, 그죠? 이게 왜 좋은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국어에서 의라고 하죠. 그래서 토론의 의란 게 이런 겁니다. 좀 더 여러 사람들을 나은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진리에 다다를 수가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지금도 요새도 되게 많이 싸우죠, 그죠? 뭐 빛이 입자인지 빛이 파동인지 과학적인 이런 것들도 뭐가 일어나고 있죠? 쌈박질 일어나고 있죠, 그죠?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과학적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찍어서 보내오는 순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주장이 돼버렸죠, 그죠? 그럼 난 틀린 주장 믿었었는데 부끄럽군.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정치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보면 뭘 되게 싫어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 올바른 근거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하고 어, 그래도 네가 틀렸니, 진실을, 내놓으라니, 뭐가 말이 안 된다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가 안 돼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면 승복을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데, 그런 게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심지어 고대 그리스 2000년 전에 살았던 2000년, 25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고대인들이 훨씬 더 태도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에서는 시민들로 구성된 민회를 열고 국방, 외교, 중요한 국가 정책을 주제로 토론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는데 요 결정한 곳을 우리는 뭐라 하죠, 그죠? 아고다라고 하죠. 아고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 장소가 있으면 여기에 수많은 청중들이 보고 있고 이게 내 말이 왜 이게 확실한지, 내 말이 왜 맞은지 주장의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식이 바로 뭐의 가장 중요한 면이냐면 정치가와 그리고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보면 알겠지만 대학교 수업의 거의 대다수가 바로 무슨 수업이냐면 토론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학문을 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학문이 발전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학문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처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서로 간에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칼과 내 논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상대방이 저보다 훨씬 약해서 주워 패고만 있으면 제 방패가 발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 가면 토론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를 한 번씩 보면 고대 그리스보다 못하구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해요?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여러분들 팬클럽들이든 뭐만 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죠, 그죠? 난 쟤가 좋아. 쟤는 잘생겼으니까 우리 편이야. 차은우가 했으니 맞는 말이겠지. 이주연은 못생겼으니까 전마가 하는 말은 틀렸을 것 같아. 싸가지 없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토론에서 중요한 건 주장과 근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토론에 뭘 대해서 배우는 것, 토론의 태도랑 토론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대면 수업하면 갈 거고 그리고 1반하고 7반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빨라서 이미 어디냐? 이미 364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들은 아직 이까지 못 나간 반이 있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아니라 지금 할 것입니다. 지금 할 거 남은 시간 동안 요거 고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와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들을 싹 다. 왜냐하면 이거 다 읽고 하면 양이 길어서 5단원까지 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제가 수업을 맡으면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갈 거고 3학년 올라갈 거면 1학년 때 배워야 될 그 수업 진도는
끝을 내줘야 여러분들 수능 칠 때도 내년 2학년에 뭐 국어쌤이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지는 모르겠지만 해줘야 여러분들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5단원에 아직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 중에 협상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협상을 제가. 그래서 비문학은 해줬는데 협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협상까지는 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읽어옵니다. 진도를 아까도 좀 느리게 빼겠다 했는데 그래도 안 배우고 3학년 가는 것보다 낫죠. 네, 그래서 여기 토론 주제 그리고 토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읽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읽고 토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주제는 바로 뭐냐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는데 사실 경상남도 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 허용 이런 거 해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어디 정도밖에 없냐면 창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일 진보적이라 해야 되나 제일 쿨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학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좀 요거 민감하죠, 그죠? 사실 쌤들도 휴대전화 사용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애들이 휴대전화 별로 안 가져왔으면 싶은데 사실 소수죠, 소수. 수업 시간에 쓰거나 아니면 그걸로 나쁜 짓 하거나 뭐 그걸로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불법 촬영을 하거나 이런 애들은 진짜 소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핸드폰이 있어도 수업 시간에 안 꺼내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 그 개념 있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업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업에 도움도 받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정말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요게 허용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또 허용을 해줘 버리면 또 이게 소문이 나서 중학교에 공부 좀 안 하는 놈들은 또 어떻게 하죠? 토올고 다 올라가죠. 저 학교 핸드폰 써도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안 풀어주려 했는데 결국 저희 학교는 진보적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좀 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한 발짝 더 여러분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짜 소수만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시면 그 불법 사설 토토 홀짝 뭐 바둑이 뭐 이런 거 사다리 타기 여기 미쳐 빠져 있는 애들 있죠, 그죠? 예. 학교 와서도 못 놓고 계속 보고 그런 학생들이 있죠. 예. 그런데 진짜 대다수의 학생들은 제대로 잘 쓰니까 질서를 따라주니까 사실 허용해야 주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가 많이 없다거나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 학생도 휴대전화 있으면 그걸로 게임하면 되죠. 예, 쉬는 시간에. 저처럼 친구 없는 놈들은 점심시간이 제일 싫잖아요. 그죠? 너무 길어서. 그래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요거 한번 자기 생각 한번 이게 왜 허용이 돼야 되는지 허용이 안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읽어오는 것 요거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